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돌에서 우리가 대상자에 대한 돌봄 업무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돌봄 업무를 좀 쉽게 하기 위한 엑셀 파일을 지난번에 만들었었고요. 그게 카페에 올려놨었는데 기능을 몇 개 추가한 게 있어서 동영상을 새로 찍게 되었습니다. 어, 이 엑셀 파일의 목적은 뭐냐면, 저희가 지침에 보게 되면 방문은 6개월에 한 번, 그 다음에 전화는 3개월에 한 번 하게 돼 있죠. 중증 같은 경우는 방문은 3개월에 한 번, 전화는 1개월에 한 번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누가 이제 전화를 할 때가 온 건지 아니면 방문을 해야 될 대상자가 누군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한데, 이게 디돌에서는 사실 이런 목적을 위한 화면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엑셀 파일을 내려가지고 필터링해서 본다거나 아니면 개별 응급 선생님들이 엑셀의 대상자 정보를 만들고 뭐 그걸 갖고 관리를 하시면 되긴 하는데, 그걸 좀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를 저도 고민하다가 엑셀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기준 시트에 보게 되면 우리가 방문이나 아니면 전화를 하게 되는 주기들이 있죠. 그 주기에 대한 설정이에요. 이건 지침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갈 거기 때문에 지침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은 여기는 손댈 거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1년 미만 조회날 30일,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1년이 방문을 아직 1년에 최소 한 번은 해야 되잖아요. 한 번은 이제 전화로 가름할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1년이 도래하는 대상자를 며칠을 기준으로 뽑아낼 거냐. 제가 나중에 이제 이건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 기관 같으면 30일 이전에, 그러니까 1년이 임박하는 30일 이전의 대상자를 뽑을 때는 여기 30을 기록하고, 수행 기간에 따라서 이게 60일이 될 수도 있고, 뭐 45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설정은 여기서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방문 이력을 조회를 할 때, 점검 이력 시트를 사용하게 할 거면 여기를 yes를 두시고, 사용하지 않을 거면 no를 두시면 돼요. 가끔 가다가 저희가 돌봄 이력을 내려서 그 정보만으로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몇 건 빠지는 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빠지지 않게 하려면 응급 발생 현황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때는 yes를 놓고 하시면 추가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설정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별도의 데이터를 필터링해서 파일로 떨구기 위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손대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결국 뭘 요 기준 정보에서는 점검 이력 시트를 사용할 건지, 그 다음에 1년 미만 조회 날짜를 30일로 설정할 건지 45일로 설정할 건지 요 세팅만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사용법 시트를 보면서 하나씩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요 사용법 시트로 가시면 저희가 돌봄 업무를 했을 경우에 방문을 했던 전화를 했던 그게 어떤 활동을 하시고 디돌에 다 올리잖아요. 거기 올라가 있는 데이터를 엑셀로 거꾸로 내려서 저희가 필요한 어떤 뷰를 만들 거예요. 그 뷰라는 게 뭐 6개월 임박했느냐, 3개월 임박했느냐 하는 뷰겠죠. 그 뷰를 만들기 위한 엑셀 정보를 디돌에서 내릴 텐데, 처음 내리셔야 되는 정보는 디돌의 돌봄 업무 이력 정보예요. 그래서 메뉴에 보시면 대상자 관리에 돌봄 업무 이력 탭으로 가셔서요. 처리 일자를 1년이 잡히도록 잡아주시면 돼요. 요 날짜는 오늘 날짜가 잡힐 거고, 오늘 날짜로부터 1년이 된 날짜, 이전 날짜가 되겠죠. 그 날짜를 설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이 만약 10월 27일이었다. 그러면 1년 전을 하게 되면 2023년 10월 28일이겠죠. 요 날짜로 프롬과 to를 설정을 하시고 조회를 하시면 조회 건수가 꽤 많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팝업이 뜰 수도 있어요. 응답 없는 페이지. 그러니까 지금 웨이팅 되고 있다. 계속 기다릴 거냐? 라고 하는 팝업이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는데, 뜨게 되면 그냥 대기를 눌러주시고 계속 대기하시면 돼요. 이건
1년치의 각 수행기간의 돌봄 업무 정보를 다 데이터베이스가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이게 다 찾아져서 표시가 되면 엑셀로 내리시면 돼요. 엑셀 내리시면 뭐 팝업 하나 뜨잖아요. 왜 엑셀로 내리겠느냐? 뭐 알아서 적당히 지정하셔서 엑셀로 내리시면 되고, 이 엑셀 내리는 시간도 조회하는 시간만큼 걸릴 거예요. 다시 아마 제 생각엔 다시 데이터베이스를 긁어서 엑셀로 만드는 작업을 디도 서버에서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돌봄 이력 정보를 다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점검 이력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면 그 정보는 어떻게 내리시면 되냐면 응급 발생 현황에 들어가셔서 마찬가지 날짜를 1년 전 날짜부터 오늘까지로 지정을 하시고, 발생 구분은 점검 및 테스트로 두시고, 중복 여부는 중복 제외로 하신 다음에 조회하시고, 조회가 끝나면 엑셀로 내리시면 돼요. 요거는 그렇게까지 길게 시간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쓴다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 정보에서 점검 이력 시트를 사용하겠다고 예스를 해두신 경우에만 요걸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일은 대상자 정보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는 대상자 관리 탭에서 대상자 목록에서 장비 설치해서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분만 방문을 하거나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설치는 필요 없고 설치만을 선택하시고 조회하시고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파일 3개가 준비가 되면 그 다음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건 대부분 하시게 될 텐데 긴급 연락처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 연락처는 대상자 정보에 서비스 대상자 비상 연락망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셔서 전체를 다 그냥 조회하시고 엑셀로 다운로드 하세요. 그럼 전체 엑셀 파일이 4개가 다운로드 됐죠. 그럼 이 4개 파일을 지금 보시는 이 엑셀 시트에 복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랑 하나씩 해볼게요. 처음에 이제 돌봄 이력에 가시면 다 국란으로 되어 있죠. 저희가 이제 다운받았던 돌봄 이력을 일로 복사를 해볼게요. 저는 다운로드 한 거를 일단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보이지 않게끔 좀 수정을 했어요. 어디 봅시다. 돌봄 이력 정보 아니다. 요거 아니고 죄송합니다. 어디 보자. 파일이 많다 보니까 요거겠네요. 이렇게 열면 여러분도 이렇게 다운로드 됐겠죠. 요거를 그냥 전체 선택하셔서 컨트롤 C 복사하신 다음에 돌봄 이력 시트에 가셔서 컨트롤 V로 붙여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돌봄 이력 정보 다운로드 한 건 그냥 내려주세요. 요건 나오면 전부 다 아니요 하시면 되고요. 아마 저는 한번 열었던 파일이니까 경고가 안 뜨지만 여러분 디돌에서 바로 내렸던 거는 뭐가 이상하다 해서 한 3번 클릭해야 열릴 거예요. 그건 그냥 네네네 해서 하셔서 열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점검 이력 정보를 가져와 볼게요. 점검 이력 정보는 요걸 거예요. 요거 마찬가지로 전체 선택하셔서 복사하신 다음에 점검 이력 정보에 넣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넣었기 때문에 다운된 파일은 닫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상자 목록 정보를 가져와 볼게요. 대상자 목록 정보는 요거겠네요. 이름을 다 바꾸느라고 제가 한번 열어서 수정을 해서 그래요. 마찬가지로 전체 복사를 하셔서 대상자 목록 정보에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상자 목록 정보도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비상연락망이겠죠? 비상연락망이 여기 있네요. 비상연락망을 전체 복사하시고, 붙여넣기 하시면, 그리고 비상연락망 엑셀 파일은 닫아주시고요. 그러면 전체 4개 파일이 하나, 둘, 셋, 넷 다 복사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조회 시트에 가셔서 이제는 저희들이 보고 싶은 뷰를 만드는 거잖아요. 처음에 있는 계산을 누르면 돼요. 계산을 누르면 이 엑셀 파일이 다른 엑셀 파일 열려 있으면 닫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다른 엑셀 파일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이 계산 작업을 하게 되면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엑셀이 많이 버벅이면서 한참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원인을 제가 찾지 못했고 그냥 그걸 피하려면 다른 엑셀 파일을 잠시 다 내려주는 것이 가장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실 때만큼, 계산 작업을 하실 때만큼이에요. 계산이 끝나고 나면 상관없는데 계산할 때만큼은 다른 엑셀 파일은 다 내려주시고요. 다 준비가 됐으면 만약에 다른 엑셀 파일이 열려 있으면 아니오를 선택하시고 다른 엑셀 파일은 닫아주신 다음에 다시 계산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준비가 됐으면 이해를 하면 얘가 쭉 계산을 해서 뷰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이 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전체 대상자에 대해서 기본 정보 가져오고 최종 저희가 안부를 확인한, 전화가 됐든 방문이 됐든 안부를 확인할 날이 언제냐인지를 가져오고 그로부터 3개월 후 내지는 중점 같으면, 이게 중점이죠. 중점 같으면 1개월 후의 날짜가 언제냐라는 날짜를 계산하는 게 다음 전화 날짜예요. 그 다음에 이 at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날짜가 오늘부터 더 지나갔으면, 그러니까 저희가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한 대상자를 저희는 at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at은 표시가 되고 이 at의 전체 개수가 요 상단에 표시가 돼요. 저희 같으면 at이 4분 계신 거죠. 그 다음에 요 월은 뭐냐면 요 다음 전화해야 되는 해당 월, 4월이면 4월, 5월이면 5월, 월을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거는 어떨 때 쓰기를 기대하냐면 저희가 4월에 전화해야 되는 대상자가 누구지라고 하는 필터링을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요 보라색 부분이 전화 안부 확인 쪽 메뉴가 되겠고요. 방문 쪽은 요 파란색이 될 거예요. 파란색은 최종 방문한 날짜가 언제냐, 그로부터 6개월 후의 날짜는 언제냐인데 6개월이 이미 지났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한 번은 전화로 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날 수 있죠.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요 부분은 생략 공백으로 놔두게 돼 있고요. 그럼 6개월이 지났으니까 1년 후의 날짜는 계산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문 같으면 최종 방문 날짜가 있고 6개월이 도래하지 않았으면 6개월 날짜를 기록하고 6개월이 지나갔으면 1년 날을 계산해서 기록을 해주게끔 돼 있어요. 이 헐은 뭐냐면 6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6개월을 기준으로 날짜가 오늘 날짜보다 지나가 버렸으면 헐이라고 표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헐이 312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월은 뭐냐면 이거는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1년을 기준으로 몇 월에는 꼭 방문을 해야 되는지 라는 걸 보기 위해서 월 기준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 표시는 보시는 대로 기존에 있는 디돌 자료를 가지고 언제 전화해야 될지, 언제 방문해야 될지, 방문을 놓치거나 전화를 놓친 대상자 누군지를 볼 수 있게끔 해준 거고요. 요게 전체 대상자로 다 계산이 된 거고, 요 위에는 각 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안만은 뭐냐면 내가 A 대상자 중에서 전화를 놓친 안만 보겠다고 하면 at을 누르면 at으로 필터링 되고요. 헐은 뭐냐면 6개월 방문이 6개월 지난 대상자를 보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헐을 누르면 헐만 쭉 보이는, 그렇게 필터링해서 볼 수 있는 거고, 모두 보기는 필터를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래 같이 전체가 다 보이는, 그때 쓰시라고 하는 게 안만 헐만 모두 보기 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적용했던 건 뭐냐면 요까지는 알겠고 이제 전화를 하면 되는데, 전화를 하려다 보면 저희가 만약에 at을 놓쳤으니까 at만 보고 전화를 해야겠네. 그러면 전화를 하려다 보면 대상자 전화번호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무슨 대화를 나눴지에 대한 기록도 좀 보면 아무래도 그냥 막 전화하는 것보다 지난번에 허리 아프셨는데 뭐 어떠세요? 이런 얘기라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컨택했던 히스토리도 좀 봤으면 좋겠고 하는 것들 때문에 개별 보기라고 하는, 결국은 상세 보기가 되겠죠. 개별 정보를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창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개별 팝업이에요. 이 개별 팝업은 어느 행위든 열에 하나 두시고 개별 팝업을 누르면 이 대상자에 대한 상세 정보가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 정보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대상자와 어떤 컨택이 있었다는 거를 최신 순으로 쭉 나열해 주고요. 날짜 구분해선 그 컨택이 방문이었는지 전화였는지 표시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디돌에서 이 대상자에 대한 기본 정보 집어넣을 때 참고사항 하단에 집어넣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띄워주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어떤 주석사항 넣은 거 있으면 그거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음 하게 되면 지금 보이는 창에서 다음 대상자로 넘어가요. 그러면 다음을 누르면 김별땡으로 가겠죠. 또 김별땡으로 가서 계속 보여주고 또 전화하고 그 다음 대상자 가야 되면 누르면 다시 김상땡으로 가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하다 보면 저희가 대상자가 전화가 안 돼서 비상연락처로 전화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때는 디돌에 들어가도 보이지만 그걸 요 창에서 그냥 계속 봤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비상연락처라는 메뉴를 만들었고요. 이걸 누르면 이분과 관련된 김상땡님과 관련된 비상연락처가 바로 보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전화를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모두 보기를 해놓고 한번 해볼, 다른 거 설명은 저희가 가끔가다 이제 대상자랑 통화하다 보면, 이분, 견문땡, 이분의 정보를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굳이 닫아서 견문까지 간 다음에 개별 보기를 해서 하면 견문땡으로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왕 열려져 있는 창에서 저 밑에 있는 저 밑에 어디 보자. 박서까지 가볼까요? 내가 이쪽에 있는데 박서 땡분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다고 하게 되면 이걸 여기 그냥 이름을 집어넣고 클릭하면 그분의 정보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요 초기화 버튼을 만들었어요. 누가 됐든지 간에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요 이름이 전체 선택이 되고요. 여기에 검색하기를 원하는 이름을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면 바로 그 정보가 뜨고 마우스도 그 위치로 바로 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 대상자 중에 내가 특정 사람의 정보 상세 보기로 바로 가려고 하면 그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하게 하시려면 초기화 버튼을 누르시고 이 상태에서 원하는 이름을 누르시고 엔터를 치면 그쪽으로 바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더 제가 했으면 했던 거는 이 핸드폰을 클릭을 하면 우리가 쓰는 업무용 핸드폰으로 자동으로 전화가 걸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건 비상연락처에 있는 전화번호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누르면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으로 바로 이 전화번호가 연결돼서 전화 걸기까지 자동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제가 아직 실력이 거기까지는 안 가서 거기까지 만들지 못하고 나중에 능력 되시는 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안을 해 주시거나 같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까지가 이제 상세 보기고요. 그 다음에 어느 수행기관에서 만들어 달라고 한 것 중에 6개월이 넘어간 대상자만 따로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해요. 하나는 여기에 자동 필터가 다 걸려 있잖아요. 6개월 지난 대상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공란이라는 대상자예요. 벌써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날짜 계산을 안 하게끔 만들어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날짜가 있는 대상자는 6개월이 아직 안 지난 대상자고 거꾸로 공란이라는 얘기는 6개월이 벌써 지나버린 대상자인 거죠. 그래서 제일 쉽게 하려면 이 필터를 누르셔서 다 필요 없고 나는 필드값 없음, 값 없는 대상자만 보겠다라고 하면 6개월이 지나가 버린 대상자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여기 X마크 있죠. X마크를 누르면 엑셀 파일이 따로 3개가 추가로 만들어질 텐데 그 중에 하나가 6개월이 넘어간 대상자 목록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요 X를 누르면 전혀 1년 동안 방문하지 않았던 엑셀 파일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년 임박한 엑셀 파일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라는 거고요. 마지막에 6개월이 초과된 엑셀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라고 해서 3개 엑셀 파일이 지금 이 엑셀 파일 있는 그 폴더에 만들어졌을 거예요. 여기 폴더로 가볼게요. 폴더로 가게 되면 미방문, 1년 임박, 6개월 초과 이렇게 3개 파일이 만들어졌죠. 미방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동안 방문 기록이 없는 대상자 목록이고요.
그다음에 1년 임박은 1년 30일 이내 아까 저희가 세팅 값을 여기서 기준 정보에 1년 미만을 며칠까지 날짜로 가져올 거냐 해서 30일을 지정했기 때문에 1년 임박 30일 이내 1년이 도래하는 대상자 리스트가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6개월을 넘어간 아까 필터했던 거가 거의 유사한데 그 대상자 목록이 이렇게 뜰 텐데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저희가 여기서 필터를 걸어서 필드값 없음으로 해도 6개월 이상 넘어간 대상자가 보인다고 했잖아요. 이것과 여기서 만들어진 자동으로 만들어진 별도의 엑셀 파일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장기 부재 대상자일 경우에 사실은 6개월이 넘었던 1년이 넘었던지 간에 저희가 방문할 방법이 없잖아요. 집에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엑셀로 떨구는 별도의 파일에는 그분이 만약에 장기 부재 대상자일 경우에는 목록에서 빼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 참고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는 이 엑셀 파일 이름을 at과 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at과 헐에 대한 사용법이었고요. 요거 다음에 저희가 하나 따로 말씀을 드릴 건 뭐냐면 방문을 안 했거나 아니면 1년 내에 방문이 도래하는 대상자를 저런 리스트가 아니라 지도 위에 표시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알아보다가 결국은 구글 맵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주소 목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주소를 지도 위에 띄우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샘플로 보여드리면 지금 저희 계양구에 미방문이거나 1년이 도래한 대상자 지도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외근을 나갈 때 동선을 짤 때 이분 집 갈 때 요분 이렇게 들리면 좋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AS 점검 때문에 요 동네를 가게 되면 이왕 간 김에 이분 들렸다 오면 좋겠다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외근 나갔을 때 아무래도 연관된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지도 위에 대상자 목록을 띄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려볼게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6개월 미만 말고 1년 임박이라든지 미방문이라고 하는 요 엑셀 파일을 따로 떨구게 된 이유도 그 목적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거는 구글 맵을 이용하기 때문에 구글에 로그인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글 아이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구글 아이디가 없느냐? 안드로이드 폰 쓰신 분들은 무조건 구글 아이디를 다 가지고 계세요. 아이디는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면 계정 정보에 있을 거고요. 비밀번호는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어쨌든 구글 아이디로 구글에 로그인 한 상태에서 가능해요. 저 같으면 이제 구글에 로그인 돼 있죠. 이름으로 로그인 돼 있고요. 구글 수사 페이지에 보시면 요 바둑판 모양 있을 거예요. 요 앱을 누르고 여기 지도로 가세요. 지도로 가시면 쭉 지도가 보일 건데 그 중에 저장됨이라고 하는 데 가시고 여기 지도로 가셔요. 지도로 가셔서 여러분 이제 처음 만들 거기 때문에 내 지도 열기라고 하는 데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기존에 만들었던 지도가 있으면 쭉 이렇게 나열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 지도 만들기로 가시고요. 크리에이터를 누르시고요. 그러면 새로운 지도가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요, 이제 제목 없는 지도니까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목을 테스트라고 해볼게요. 테스트라고 하는 이걸 누르면 지도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지도 위에 1년 동안 방문하지 않았던 목록 하나, 그 다음에 1년 임박하는 대상자 하나에서 2개의 레이어를 만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1년이 넘어가는 대상자하고 1년 임박하는 대상자는 구분을 해줘야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일부러 합치지 않고 따로 엑셀 파일로 만들 것도 그 때문인데 어쨌거나 레이어를 2개를 만들 생각이에요. 지도가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 레이어가 하나 추가가 돼 있을 건데 이 레이어를
그래서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는 미방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레이어 이름이 바뀌었고요. 여기서 이제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엑셀 파일을 받을 수 있는 팝업이 열릴 거예요. 여기다가 요 창이 보이게끔 해드려야지. 미방문을 이렇게 던지시면 구글이 분석을 해봐서 이 중에서 주소로 사용할 필드가 어디니? 라고 물어볼 거예요. 저희는 주소로 사용할 거는 상세 주소가 아니라 주소기 때문에 주소를 선택하시고 그 주소에 뭐라고 띄워줄까? 마크로 사용할 건 뭐니? 그래서 저희는 마크는 뭐 대상자 명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얘가 쭉 계산을 해서 네 사람 거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네 사람 거 이렇게 보이는데 다른 거 뭐 음식점이나 이런 거하고 딱히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좀 모양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는 게 이용하기 편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이게 단일 스타일로 보이는데 몇 명 안 되면 개별 스타일이 디폴트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개별 스타일을 균일 스타일로 바꿔주시고 그러면 항목이 그룹화돼서 보일 거예요. 요 오른쪽을 누르시면 색깔을 지정할 수 있는데 저희는 1년 미만은 요 좀 붉구죽죽한 색에다가 아이콘은 요 아이콘을 잘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른 음식점이나 이런 거랑 겹치지 않기 때문에 좋더라고요. 이렇게만 하면 일단 저희 주소 위에 이렇게 저희 대상자들이 떠 있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미방문이었으니까 1년 미만을 추가하실 때는 레이어 추가를 누르시고요. 그럼 잠시 기다리면 새로운 레이어가 하나 나올 거예요. 같은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레이어 이름은 저희가 1년 임박 이렇게 해볼게요. 저장을 하시면 레이어가 하나 추가됐고 마찬가지로 가져오기 위해서 1년 임박 엑셀 데이터 있죠. 얘를 이렇게 날리시면 똑같이 어떤 거를 주소로 쓰니 그래서 주소를 선택하시고 뭘로 마크를 해줄까 해서 대상자명을 마크를 하시면 이 지도 위에 이렇게 쭉 표시가 되고 스타일을 바꿔볼게요. 균일 스타일에 놓을 거고 저희는 요거는 검은색이 그나마 잘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지도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구글 지도 위에서 요대로 보시고 동선을 짜시면 되고 요거를 이제 컴퓨터에서 했잖아요. 이거를 컴퓨터에서만 볼 게 아니라 외근 나가면 핸드폰으로 또 보고 그 다음에 나 혼자 근무하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도 봤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이제 공유가 되는 거죠. 공유를 누르시고 그래서 링크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나 볼 수 있음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 링크를 보내주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 주소를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링크의 주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와 있고 요 마크가 복사 마크예요. 이렇게 복사를 하면 복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카톡 같은 걸로 이제 보내면 되는 거죠. 어디 보자. 제가 저한테 보내볼게요. 딴 데 보내면 이상하니까. 그래서 여기 카톡에다가 이렇게 해서 보내면 그러면 이제 구글 지도가 보내진 거고 뭐 다른 사람들도 이 카톡 받은 거를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만든 구글 지도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도 위에 대상자 주소를 띄워서 볼 수 있는 기능을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은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구글 주소에서 저희가 만약 같은 아파트다라고 하면 동하고 호수만 다르지 아파트 주소는 똑같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상세 주소까지 해서 그 사람이 다르면 다르게 표시했으면 좋겠는데 한 아파트에 10명 있어도 딱 하나만 표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있네 그랬는데 나중에 분명히 그 사람 갔다 왔는데 왜 또 있지 보면 뒤에 막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엑셀을 만들 때 만약에 주소가 같다면 대상자 이름을 주소가 중복된다라고 마킹을 해줘.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이 사람을 클릭해서 이렇게 봤는데 권한땡이 아니라 권한땡 주소 중복. 그럼 이 주소 밑에 누가 더 있는 모양이네. 그러면 전체 목록을 봐서 내가
주소 중복된 사람을 찾아야겠네. 이렇게 알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지금은 샘플 데이터가 주소가 중복된 분이 한 분도 없어서 이제 그 기능은 보이지는 않는데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클릭을 했는데 여기에 주소 중복이라고 뜬다라면 요 같은 마크된 주소 밑에 몇 사람이 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상세 목록을 보아서 여기에 주소 중복이라고 떠 있는 사람들을 같이 있는 거를 감안하시고 동선을 짜시는 데 도움이 되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떻게 표시할까 하는 것 때문에 좀 고민을 했었고, 결국은 다른 방법이 없어서 대상자명 뒤에 주소 중복이라는 태그를 다는 방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만약에 주소 중복이 뜨면 동일한 주소에 다른 대상자가 더 있다라고 하는 거를 추가로 표시한다라고 하는 거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사용법 안내는 이걸로 마치고,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카페에 글 올려주시거나 뭐 카톡으로 연락 주시거나 저희 수행기관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봄이 왔네요. 봄이 왔고 또 뭐 여름도 오고 가을도 오겠죠. 네,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